말레이시아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는 피하고 싶은 팀은 단 한 팀도 없다. 매번 말하지만 한 경기씩을 생각할 것이다. 중요한 건 내일 경기다. 여기에 말레이시아의 김판곤 감독의 인터뷰도 공개되었습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판곤 감독은 16강 진출에 실패했지만 한국전의 동기부여가 크다. 한국과 맞대결은 우리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경험을 줄 것이다. 곧 월드컵 예선을 치러야 하는 입장에서도 한국과 최종전은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홍콩 대표팀 감독 이후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감독선임위원장으로 행정직을 수행했었습니다. 파울로 벤투 감독을 데려와 월드컵 4년을 준비했고 이곳 카타르에서 기적과 같은 16강 진출을 뒤에서 도왔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행정일을 한 이후 말레이시아 대표팀 지휘봉을 잡고 한국을 상대하는데요. 김판곤 감독은 한국이 강한 팀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한국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코치로서 말레이시아 팀이 한국 팀을 상대로 강하게 싸우길 원한다. 말레이시아 국민들도 바라는 부분이다. 한국전을 피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데이터와 시스템을 중시하는 김판곤 감독이기에 철저히 한국팀에 대한 분석을 했을 터인데요. 강점과 약점을 파악했을 텐데 한국팀이 약점에 대해선 김판곤 감독은 어떻게 약한 점을 찾나라고 말하면서 개인 능력이 정말 강한 팀이다. 정말 좋은 팀이다. 한국은 결승에 갈 수도 있는 팀이다. 약한 점은 찾기는 어려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랭킹만 봐도 한국은 23위, 말레이시아는 130위입니다. 어렵지 않은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말레이시아 소속 핵심 선수가 경기에 대한 남다른 자신감을 보여 긴장감이 돌고 있는데요. 이 선수는 바로 한국 축구 역사의 흑역사로 남은 지난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경기에서 멀티 골을 폭발시켜 2대1로 승리를 이끌었던 선수입니다. 바로 말레이시아 윙어 사파위 라시드인데요. 당시 한국은 손흥민이 선발로 뛰고 황의조가 후반 43분 뒤늦게 골을 넣었지만 1대2로 승리를 내줬습니다. 당시 패배는 큰 충격을 안겼었는데요. 그 누구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 한국이 손흥민, 황희찬 등 최정예 유럽파까지 동원하고도 몇 수 아래의 말레이시아에게 질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3일 뉴스트레이츠 타임즈에 따르면 라시드는 한국과 경기에서 손흥민과 겨루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넘어 무모함까지 보였습니다. 라시드는 손흥민이 훌륭한 선수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다. 우리는 그의 경기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라며. 그러나 그도 한낱 사람일 뿐이다.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2에서 3명의 선수가 달라붙는다면 힘들어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그는 누구와 상대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됐느냐가 중요하다. 월드컵에 나가는 한국을 상대로 우리는 우리만의 플레이를 즐기겠다. 그러다 보면 이길 기회가 있을 것이다. 비록 우리는 16강에 가지 못하지만 경기에서 우리의 재능을 보여줄 기회를 즐길 것이다.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건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라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말레이시아가 강하게 나온다면 손흥민에게 무리한 파울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경고장 하나를 가진 손흥민은 토너먼트를 위해 무조건 부상과 카드를 조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졸전 경기력을 보인 한국 대표팀은 3차전 말레이시아전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16강에서 일본을 만나는 것보다 사우디를 상대하는 것이 더 수월하다고 평가하는데요. 그러나 클린스만 감독은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한국이 일본이나 사우디를 피하고 싶어 할 거라는 얘기가 많다는 한 외국 기자의 말에 클린스만 감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피하고 싶은 팀은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 1위로 16강에 오를 자격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주겠다. 16강 상대에 대해서는 내일 얘기하자고 말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다음 경기다라는 지론을 이날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첫 경기부터 마지막 7번째 경기까지 쉬운 팀은 하나도 없다. 매 경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내일 승리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는 너무 이기고 싶다. 꼭 이겨야 하는 경기다.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는 게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그는 피하고 싶은 팀은 단 한 팀도 없다. 매번 말하지만 한 경기씩을 생각할 것이다. 중요한 건 내일 경기다. 조 1위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다음 상대는 내일 경기 후 생각할 것이다. 쉬운 팀은 단 한 팀도 없다. 어떤 팀을 언제 상대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 모든 팀이 충분한 동기부여를 갖고 경기장에 나오고 있다. 말레이시아를 존중하면서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김판곤 대한축구협회 전 전력강화위원장이 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그만큼 한국 축구와 선수들에 대한 정보가 많습니다. 클린스만 감독도 이 부분을 경계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누구보다 한국을 잘 아는 지도자다. 선수 개인도 잘 알기 때문에 대비를 잘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세트피스 상황에 강하다. 코너킥뿐 아니라 스로인을 잘 던지는 선수가 있다. 위협적인 특징을 지닌 선수 몇 명을 분석 중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부상자들이 차례로 복귀하고 있는데요.
이날 훈련에는 황희찬과 김진수를 포함해 25명의 선수가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다만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이기재는 숙소에 남아 재활 중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희찬과 진수는 어제부터 전체적인 팀 훈련을 다 소화했다. 말레이시아전 출전 여부는 모르겠지만 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이다. 나아가 토너먼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줄 선수들이다라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어 대회를 치르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팀이 경기를 치르면서 성장하면 원하는 목표와는 우승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력을 선보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의 경기력과 함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손흥민에 대해서는 손흥민이 미디어의 관심과 상대의 견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손흥민이 공을 잡으면 2에서 3명이 압박을 한다. 하지만 손흥민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 손흥민은 개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경기를 거듭할수록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과연 말레이시아와의 경기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대승으로 조 1위를 차지한 후 일본, 이란을 만나는 여정을 떠나게 될까요? 결국 조 2위로 사우디, 호주와 만나게 될까요? 여기에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의 16강 상대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사우디를 이끄는 세계적인 명장 만치니 감독은 인터뷰에서 한국전에 대한 포부를 밝히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치니 감독은 한국을 만날 수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의 랭킹은 숫자일 뿐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사우디는 조별리그에서 2연승을 달리며 F조 1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사우디는 태국과 3차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1위를 지키는데 사우디가 F조 1위가 되고 현재 2조 2위인 우리 팀이 그대로 2위로 마치면 16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사우디의 만치니 감독은 16강 상대가 될 수도 있는 한국에 대해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만치니 사우디아라비아 감독은 랭킹은 일본, 한국, 이란, 호주 순이고 우리는 한참 뒤처져 있지만 이 대회에선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골득실에서 요르단을 제치고 조 1위가 될 경우 16강 상대는 일본이 확실시됩니다. 아시안컵 감독 연봉 순위 압도적 1위인 전 맨체스터시티 감독 만치니가 이끄는 사우디아라비아와의 16강을 치르고 이후 호주를 만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16강에서 일본을 만난 후 이후 이란을 만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기에 일본 등 외신의 비판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 풋볼 채널은 21일 한국 대표팀의 전력을 분석하며 전략은 무엇인가? 신임 감독 비판, 승리는 손흥민과 다른 선수들에게 달릴 것인가? 라는 기사를 게재했는데요. 풋볼 채널은 아시안컵 개막 전부터 출전 국가들의 전력을 공격력, 수비력, 지휘력 세 항목으로 나눠 평가하여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공격력 9점, 수비력 9점, 지도력 6점으로 일본에 이어 전체 2위로 평가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